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입니다. 오늘 행복한 만남 이 시간에는요, 인천광역시 의회 이단비 의원과 함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의 일과를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 자리를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단비 의원입니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이렇게 좀 뭔가 좀 권위적일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을 뵈면 굉장히 좀 이웃 같은 다정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원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요. 네네. 이제 상담이나 아니면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가 이제 주민들에 비해서 좀 어린 편이다 보니까 네네. 딸처럼 때로는 이제 손녀처럼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점이신 거죠. 네, 저한테는 장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원이라는 이제 직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만나 뵙는 분들이 비교적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지역 활동을 할 때 많은 비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린 축에 네. 속하고요. 네. 공무원들도 저 이제 시의회 출입하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 국장급 이상들인데 워낙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을 네.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은 그런 생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합니다. 이런 표정이세요, 얼굴이 보니까. 네. 뭐든지 배우는 거를 조금 네, 좋아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겸손이 이제 몸에 배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일단 지금은 306회 임시회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느라 바쁘고요.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꼭 시의회 업무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LH 주관의 동암역 남측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국토부 주관하고 있는 백운공원 GTX-B 환풍구라든지 집단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직접 나서서 주민 의견을 좀 청취하는 편이라 현장에 갔다가 의회 일을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1월에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고 또 2월에는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4년간 발의한 조례를 바탕으로 좀 좋은 조례란 무엇인가라는 네. 책을 집필했어요. 그래서 네. 출판 기념회를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우리 의원님의 그 단아한 한복을 입은 의정 보고서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설 인사 받는 기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네, 일단은 제가 한복을 좋아해서 평소 의정 활동을 할 때도 개량 한복을 많이 입는 네, 편인데요. 이제 한복 사진을 보고서는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나 유재용 당협위원장님이 의정 보고서 첫 페이지를 설 인사 겸해서 좀 한복 사진을 실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복 사진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배포를 했는데 받아보신 주민들께서 설인사 받는 기분이라고 네, 카톡을 많이 주셔서 이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이단비 의원님의 그 본인의 소개를 뭐 네. 이 시간에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네. 있거든요. 네. 누구시지? 뭐 이러실까봐 제가 그 이단비 의원님 여기 이제 그 학력과 여러 가지 그 경력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 토박이시네요. 네, 이제 네네. 부평에서 태어나서 평생 부평에서 살았고요. 네네. 부평 북초 나오고 부일중까지는 부평에서 다니다가
제가 그때 뺑뺑이 시대인데 18지망 중에 17지망이 돼가지고 아이고. 인하여고로 통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부평에서 통학을 하긴 했는데 계속 이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부평에서 좀 통학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아유 고단하셨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 법학과 사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 석사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이력이 뭐냐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문계약직 변호사. 이제 주로 그 예술인과의 연관도 나름 가지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 소꿉친구가 네네.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연극계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술인들이 많은 편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역사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역사 드라마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었어가지고 평소에 예술인들이랑 좀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네네.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좀 빨리 제시하고 싶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네. 좀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청소년 이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리플렛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적어 주셨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 차별 없는 인천을 위해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예체능 뭐 학생이라든가 직업계고 학교 밖 청소년 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이런 게 곳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네.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관심 가진 배경이라든가 또 이유 또 결과 뭐 많은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 이제 뭐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성 차별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네. 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는데요. 부평 소방서에 현장 방문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부평 소방서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지어진 되게 노후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진화 작업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열악했는데요. 옛날 화장실에 샤워기를 조금 연결한 그런 네네. 샤워실을 쓰고 계셨어요. 근데 여성 소방관이 이제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부평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소방관 전용 샤워실을 둘 수가 없어서 이제 네네. 남성 소방관들이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성 아하. 소방관이 샤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쉼터도 성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혼성으로 쉬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소방관 샤워실이랑 쉼터 조성 예산을 좀 편성했던 그런 것을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체능 전공이랑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의회에 진입하자마자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많이 더 알아봤는데요.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예체능 전공 학생들은 일반고 아이들보다 더 어린 시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한데 이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라는 아주 복잡하고 법적인 네, 그렇더라고요. 용어가 많이 쓰인 계약서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조례를 네. 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 과정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업계고나 이제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조례로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인천광역시에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곳에서 아이들 교육을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나 더 만드는 작업을 하느라고 한 네. 7개월 정도를 좀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체능 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조례를 만드셨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외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눈에 그 법에 밟아서, 네. 법에 이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이제 그러한 용역 계약서도 별도로 이제 만드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계고라기보다는 학교 밖 네네.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근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네네.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직업계고 아이들도 2학년 때부터 실습을 나가면서 계약서를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감에게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인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이음 카드하고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음 실버 패스 등에도 이제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쾌거를 이렇게 내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는 집행부에서 매우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네네.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음 카드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30만 원 한도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상한을 50만 원으로 좀 상향해서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조금 따와야 네네. 편성을 할 수 있어서 작년 12월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고 네. 올해도 국회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50만 원 상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아이 실버 패스 정책이라고 해서 올해 7월부터 인천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비가 무료가 네네.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모두 무료화해서 하나의 카드로 버스비랑 지하철 요금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상정을 하고 조례를 시작했는데 인천시 재정 건전성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65세부터는 감당이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유정복 시장님께서 75세부터 이제 정책을 시행했으면 네네.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 조례도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75세로 수정돼서 네.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인천 아이 실버 패스 정책이 시행되면 75세 이상 인천 시민분들은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네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카드 네. 하나 갖고 사실은 그동안 뭐 버스 탈 때 또 다른 카드 내야 되고 맞아요. 또 지하철 탈 때 또 다른 카드 내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 갖고 다 된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네.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지역구가 부평이라서 시각장애인 학교인 해광학교도 존재하고 이제 협성원 등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 학교들이 조금 네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게 됐는데요. 일단은 해광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들이 협심해가지고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네. 이제 매년 수험생 대상으로 연주회를 좀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제안은 있었는데 이게 타결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감님께 이제 제안을 해서 설득하는데 좀 한 1년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네네. 작년부터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매년 좀 수험생 대상 이제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를 조금 네.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문화회관에서 그 시험 끝나자마자 네,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바로 할 수 있게 앞장서 주신 게 우리 의원님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평은 사실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녹지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저도 그 어린 시절에 부평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네. 부평이 예전에 이제 미군 부대 지역과 또 그 조병창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도심 한가운데를 일단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부평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네. 우리 또 지역구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또 많이 하셨나요? 일단은 저도 평생 부평에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인데 네네. 이제
제 주위에서 이제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부평에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을 되게 자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평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데 결혼한 자녀들이 송도, 청라 또는 서울, 경기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좀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항상 나오는데 그게 유모차를 끌고 다닐 데가 없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네, 네.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복 시장님께서 아이 낳기 좋은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출생률을 반등시켜서 전국에서 네, 유일하게 네.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럼요. 게 네. 인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기가 힘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 음. 키우기 좋은 인천으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미추홀구 주민들께서 서울처럼 조금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공형 키즈 카페를 좀 만들어 네, 달라. 네, 이런 네. 조례를 좀 발의해 달라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연구 단체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반복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인천시 예산으로 서울만큼의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실 오늘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에 문제가 네. 있어서 이 조례를 가결시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랑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그 회의를 하다가 저도 왔는데 이제 미추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평구에서도 같은 요청이 되게 많아서 좀 더 집행부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를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서울에 못지않은 아이 음.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 부평구가 특성상 사실 그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서울로 네, 경기도로 네. 출퇴근하시는 네, 분들이 네. 되게 많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게 되면 뭐 나이 많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네, 의외로 부평이 그 젊은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의원님께서 지금 신경 쓰신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 준다면 상당한 그 정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부천에서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다 네, 네. 보니까 부천에서 운동을 하면서 사귄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전세 사기 이후에 이제 부천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음, 부평에서 집을 사서 청천동이나 아니면 백운 힐스테이트 같이 신축 아파트에 네, 들어오는 네.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돈을 벌면은 다시 부천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살아보니까 음. 아이 키우기 좋네. 아이 키울 때까지 살아볼까라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부평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부평 굴포천도 복개를 해서 다시 네, 멋지게 환경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평 쪽이 예전에 그 계양구와 김포 쪽으로 가는 개울들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개울에서 놀았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복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연이 우거지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부평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밖에 또 고민하고 결실을 맺었던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일단은 제가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네네. 이제 법률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유정복 시장님이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셨던 것 중에 인천 고등법원이랑 인천 예, 예. 해사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인천 고등법원 유치 결의안, 인천 해사 전문법원 유치 결의안을 진행을 했었는데 인천 고등법원에 이어서 어제 인천 해사 전문법원이 국회 제1소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100만 서명 운동으로 염원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인천 해사법원을 마지막으로 100만 서명 운동의 3가지 업무를 모두 다 달성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이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 이제 회생법원이라든지 네.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지부를 설립해달라라는 법조계의 요청이 많은데 인천 유치 필요성이 높은 전문기관들이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포문을 열어두면서 의정활동을 좀 마무리하려고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조인이시니까 그런 운동을 계속 펼쳐 주셔야 이게 저희는 이제 잘 몰라요. 이 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고 이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해사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있음으로써
얼마만큼 좋은 건지를 시민들이 잘 느끼시지는 못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유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모든 사람에게 이게 좋은 거다. 기업하기도 좋아지는 거고 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안 가도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아, 법률 서비스에 그렇습니까? 종사하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그 로펌에서 일하는 직원들 네네. 그리고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인천 시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해사 전문 법원은 인천 고등법원과 달리 이제 해사 관련 기관들이 응축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반 시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음. 해수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 이 의정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네.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의 학교 이상을 시설 환경 개선 뭐 많이 급식실 환경 개선, 냉난방 환경 개선 이런 걸 쭉 해주셨던데 네.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게 된? 일단은 제가 상정중학교 지역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네,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냉난방 시설이 고장이 난다거나 음. 이래서 아이들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거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거의 20년 기준으로 냉난방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동안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17년 정도 사용하면 이 냉난방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겪는 불편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개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법 생긴 이후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학교에서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데가 급식실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미끄럼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무거운 것을 나른다든지 그래서 그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예산들보다 좀 더 네네. 편성하기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상정 중에는 냉난방 시설, 방송 장비, 급식실 개선 예산 편성도 해주셨고, 네. 산곡중도 역시 비슷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고, 산곡 남중에는 캠프마켓 이음길 급식실 개선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부원 중에는 검도부실 강당 옥상 개선도 해주셨고, 많은 학교의 이 여러 가지 명신여고는 이제 외벽 방수, 방송 장비 개선 이런 것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꼭 와보시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는 것이 바로 네네. 산곡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산곡고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장애인 학생들이 네네. 좀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제 건물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한 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제 한 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조금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안에는 친구들이 업어서 학생들을 아이고. 올려다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더 신경을 네, 쓰면서 네. 편성했던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예림학교는 학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거기도 노후 환경 환기 시설 개선 등도 해주셨네요. 인천 해강학교랑 인천 예림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학교이긴 한데요. 네네. 교육청 소관사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급식실 또는 급식소 예산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로 하셔가지고요. 예, 그리고 좀 이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 혁신 육아 복합센터를 유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유정복 네네. 시장님께서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요. 그렇습니까? 애초에는 이제 인천 혁신 육아 복합센터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산후조리원을 7칸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산후조리원 7칸으로 감당이 되겠냐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산후조리원을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네네. 아이를 낳아서부터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음. 과정, 전 과정을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제가 공공형 키즈 카페 얘기를 아까 전에 드렸던 네네. 것처럼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음. 모든 것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공형 키즈 카페까지는 조금 무리더라도 그 혁신 모델을 이제 부평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네네. 겁니다. 올해 7월에 이제 완성이 될 예정이고 한 1,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 9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어쩌면 원래 계획보다 더 이게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평에서 태어나서 자란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이런 이제 청년이시잖아요. 네.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고민도 잘 아실 것 같고 한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떻게 실행을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청년 의원으로서 4년 정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것이 네네. 아주 중요한 의정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평구 민원에 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대충 이루어지는 주민 설명회를 좀 타파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부평 구민의 필요에 의해서 좀 쓰여지는 일꾼이 되고 싶어서 저 역시 현장에 가서 항상 민원을 청취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선 이후에 뭐 선거 공약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돕겠다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선거 기간이라고 그게 달라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항상 똑같이 4년 동안 똑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올해 선거에서도 정치를 계속할 마음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실 꼭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언가도 달라 보인다. 네. 아무래도 뭐 나이도 젊으시고 또 여성이시고 또 나름대로의 나름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폭넓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고 역시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 훌륭한 의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래도 아쉬워서 못한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2026년 설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가정의 평안이 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